안녕하세요. 법무용률의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혼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이렇게인데요. 오늘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먼저 협의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협의이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협의이혼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사자 간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이렇게 이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출석하셔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 끝나는 제도이죠. 근데 이 협의이혼 제도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제 집행 가능성 부분인데요. 우선 우리가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와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양육에 대한 부분은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그리고 면접교사는 몇 회,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양육비 부담조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이 조서를 근거로 해서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나 이행명령, 그리고 일시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이렇게 후속 조처를 밟아서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할 때는 양육권과 이혼에 대한 부분만 정하지는 않잖아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이 남아있는데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시거나 이를 지급해야 되는 당사자로부터 각서 형태의 문서를 작성받아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할 때는 같이 가지고 두 번 출석하고 이 모든 절차를 협조적으로 이행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지급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강제집행이라고 하죠. 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압류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한 번 더 소송을 거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 그 어떤 제도를 다시 이용해서 집행권한을 얻어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그러니까 위험 요소는 그 협의이혼은 2번 출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숙려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협의이혼할 때 이 조건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혼 의사를 갑자기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째 출석 기일날 갑자기 잠적하거나 또 안 나타나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협의이혼이 아예 종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이혼 말고 또 다른 제도가 있다. 뭐였죠? 조정이혼이었죠? 조정이혼 제도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조정이혼 제도가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협의이혼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 면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강제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우리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강제력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는 이혼소송과는 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조정이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작성돼서 제출된 그 조정이혼 신청서를 다른 상대방한테 법원에 송달을 하게 되고 다른 상대방이 이를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정기일을 잡아줍니다.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셔서 우리가 상근조정위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원에서 배정해주신 조정위원 2분이랑 1시간가량을 조정을 하시게 되고 이때 이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한다, 아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면접교섭은 한 달에 2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한다.
그리고 뭐 아이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 여러 가지 문구들을 작성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조서를 작성해서 협의가 끝났다라고 하면 해당 재판부의 판사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고 조정조서가 출력이 되면 그 조정조서 말미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시면 말 그대로 끝!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정조서에 우리가 세세하게 뭐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적는다고 했잖아요.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뭐 압류를 한다거나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면 우리가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협의 이혼과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혼 소송하는 것처럼 뭔가 악감정을 가지고 소모전을 하기도, 감정 소모를 하기도 싫고 소송이 너무 길게 걸리는 것도 싫고,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 제도를 이용하시면 너무나도 편하고 확실하게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상담자 분들에게 협의이혼 단계라고 하시면 조정이혼 제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항상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처럼 우리가 소위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악감정을 소모하는 일도 없을 거고 심리적 부담감도 굉장히 덜할 거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급받아야 될 금액에 대한 강제성도 부여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그 장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조정이혼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주변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